1630개 상장사의 임금 현황 조사 결과 울산 지역 평균 연봉이 7,020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312만 원으로 5위였으며 최하위인 충남은 3,11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60%에 그쳤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난해 200조 원 규모를 돌파하고 화장품은 지난 3년간 온라인 매출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2015년 50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신규 창업자 수는 연간 100만에 달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58.6%가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도 매우 영세, 신규 사업자의 90.8%가 1인 기업이었습니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7년 만에 암 전용 보험을 재출시하고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역시 재출시를 고려 중입니다. 손해율이 높아 판매를 중단했지만 최근 암 전용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까닭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장 내일장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소폭이나마 올라주고 있습니다. 3포인트가 올라서요. 1927.28포인트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그 폭은 별로 크진 않네요. 네, 투자 주체별로 개인만이 사들이면서 증시를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96포인트가 오르면서 다시금 단숨에 550선을 회복한 553포인트입니다. 네,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상 모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규모는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셈이고요. 기관만이 코스닥에서 사들입니다. 원달러 환율 7.8원이 내렸습니다. 1,121.3원입니다. 네,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시금 시장에 스포트라이트가 좀 비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적과 수급 모멘텀 위주로 개별주 대응하자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최희승 차장의 이슈로 보는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리고 싸이가 신곡을 발표하면서 그 수혜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접근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통신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감 이광호 팀장이 진행합니다. 추경 규모 발표에 따른 상승 모멘텀 기대도 될런지, 자, 중국 지표, 미국 베이지북 발표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G20 재무장관 회의 등등 앞으로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짚어보고요. 박현상 대리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CJ 프레시웨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후에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플러스 양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기업 실적 관련해서 쇼크가 줬던 그런 종목들이 약세했었고요. 하지만 주말에 귀금속이 많이 하락해서 고려원이 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발표입니다. 발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중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4분기 7.9%보다 낮은 숫자이고요. 또한 당초 1분기 8% 예상을 했었지만 그보다 하향한 숫자입니다. 또한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컨센서스와 1, 2월 종합된 누적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하락한 8.9%를 기록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컨센서스 12.6%랑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여줬었고요. 또 1월과 3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소폭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오늘
경제 성장률을 예상보다 크게 하회한 배경에서는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러한 등의 부진이 종합적으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지고요. 특히 3월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를 충족은 하긴 했지만 1, 2월 달에 이미 소매 판매가 2004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누적 증가세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1, 2월 산업 생산 자체가 전년 대비 9% 기록하면서 2009년 1, 2월 동기간 대비 가장 저조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 경제가 부패 척결이라든지 부동산 규제, 스모그 현상 이런 등의 영향으로 종합적으로 크게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중국의 1분기 GDP 부진 소식에 우리 시장도 그다지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상치를 하회한 배경, 과연 어떤 요인들이 작용해서일까요? 네, 앞서 얘기했던 중국 시진핑 정권이 질적 성장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경기를 크게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장기적인 10년, 20년 안목으로 경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경기 부양책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낮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부패 척결의 문제도 소매 판매에 일부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1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는 또 그 예상보다 크게 다운된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 그 1분기 8.1% 대비 좀 더 하락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좀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신종 AI 문제까지 겹쳐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2분기 성장률 자체에서도 완만한 회복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된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런지요? 예, 일단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일단 기업 측면 본다면 최근에 실적 쇼크라든지 일부 기업 실적이 약화하는 재무 리스크로 연결된 바 있었고요. 또 성장성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면서 일부 고령 아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자본재는 여전히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봐지고 여전히 보수적 대응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IT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을 주목하는 부분은 계속 가져가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시장을 이겨내야 될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기술적인 반등권이긴 합니다. 단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RSI 이런 부분 본다면 기술적 반등권인데요. 단기 상승 역배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 국무장관의 북한의 대화 제의를 한 부분도 대북 리스크 완화에 영향을 준 바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에서 이제 1,120원을 이제 그쪽 하락 중에 있는데요. 일단 그에 따른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영향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세 연소선상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수 관점보다는 계속 기업 실적과 수급 모멘텀 위주로 개별적인 대응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와 미국에서 이제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 북한이 이제 대화 제의를 좀 거부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단 말이죠. 빈손으로 그런 거 하냐,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 분석도 있고 그러던데요. 자, 앞으로 그럼 북한발 리스크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네, 일단 잠시 소강 국면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약간 좀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강경 일변도에 이제 얘기를 계속하다가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화도 일본체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맞받아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잠시 정체되는 흐름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북 리스크 문제 이런 부분이 금방 일단락돼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계속 좀 이슈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원달러율이 1,145원 이렇게 갔다가 현재는 1,120원까지 내려온 측면이 있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약점인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완화되는 점은 우리 국내 증시 수급에는 일정 부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 관련 종목들은 아마 비중 축소하는 관점일 것이고요. 그래서 IT 소비재라든지 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종목 쪽으로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분석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먼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한 소개부터 주시죠. 네,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매일 시장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IT 부품주들 계속해서 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이제 파트론,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한솔테크닉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말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그 가수 싸이의 젠틀맨 신곡이 나오면서 지금 유튜브에 이제 뷰 조회수가 4천만 건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싸이의 컴백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싸이가 소속되어 있는 YG엔터 그리고 SM, 로엔, KT뮤직 그리고 이제 싸이의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 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던 DI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 통신주들 오늘 상당히 좀 오전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텔레콤, KT 그리고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KMW나 이스페타시스, 서원이텍 같은 이제 통신 장비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누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IT 부품주의 강세 언제까지 지속될지 들려주십시오. 네, 지금 IT 부품주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좀 부담스럽게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이제 증시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들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IT 부품주들로 이제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IT 부품주를 기존에 보유하던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차익 실현하고 새롭게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업종 내지는 종목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좀 덜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 이제 IT 부품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을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지금 갤럭시 S4에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이제 옵션으로 채택된다라는 그런 소식.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점 때문에 한번 2만 원 밑으로 한번 깨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재차 상승세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승세에는 역시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LED 쪽 같은 경우에도 시장 확대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만큼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되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24,0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IT 부품주 관련해서 한솔테크닉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은 월드스타 싸이의 컴백 관련해서 듣겠습니다. 네, 싸이 컴백 지금 사실은 예전에 강남 스타일에 비해 봤을 때는 이제 그 뷰 클릭 속도가 거의 한 20배 정도 빠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젠틀맨 4천만 뷰 돌파하고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는 한 2억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한국 연예인 중에서 진정한 월드스타죠. 그동안에 아시아의 별 보아도 있었고 비 월드스타라고 했는데 사실상 진정한 월드스타는 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양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 보면 양 매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그
그 유튜브에 뭐 뮤직비디오 뭐 클릭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음원 판매가 얼만큼 이루어져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좀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래도 좀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14%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밀린 상황인데 종목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장 스토리는 뭐 지금 일본 진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공연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는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주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해외 진출에 이제 확장하는 그런 원년이야 2013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SM에 비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더 싸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역시나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양매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좀 눌렸는데 사실 현재가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아까 상당히 좀 외국인 기관들이 오전부터 좀 사는 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매수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매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YG엔터까지 듣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통신주 요즘 들어서 상승세를 완연하게 띠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네, 통신주들 뭐 시장이 빠질 때마다 사실은 이제 통신주들이 말 그대로 좀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정말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은 통신 업종밖에 없었습니다. 뭐 IT 쪽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자동차는 뭐 만도 하한가를 비롯해서 부품주들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지금 통신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LTE 가입자 수 4세대 이동통신이죠. LTE 가입자 수가 지금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정권이 뭐 교체가 됐다라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ICT 산업 육성 최대 수혜주가 이제 통신 쪽, 특히나 이제 통신 장비 쪽의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통신 회사들도 그동안에 이제 리레이팅을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LTE 가입자 수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밸류에이션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미주 시장까지 통신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통신 장비 수출이 앞으로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ICT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통신사 캐파를 좀 증대를 했을 경우에는 뭐 선순환 구조가 이제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IT 인프라가 당연히 같이 발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IT 업체들 테스트보드 역할, 국내가 사실은 이제 모두 스마트폰이라던가 어떤 최신 레볼루션 기기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된다는 거.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아가서는 통신뿐만 아니라 IT 경쟁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계속해서 좀 육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로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신주 중에서 한 종목을 뽑아보면 통신 장비 업체 하나 뽑아보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올라왔죠. KMW라는 종목인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종속법인을 이제 이번에 편입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미주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LED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LED 쪽에 이제 시장 확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에서 좀 밑으로 깨졌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8,300원 오늘 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이격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신주 상승세에 관한 이야기까지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당점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및 전망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네. 좀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한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오르는 게 어딥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 국내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증시의 좀 모멘텀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상존해 있는 만큼 어닝 시즌에 대한 전략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면은 여전히 G2 국가의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번 주 확인을 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정책에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짚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추경 예산안 내일 발표되는데요. 그 규모가 약 20조 원 정도에 이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일단은 증시에는 상당 부분 좀 호재로 단비로 작용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자, 증권가 이런 기대감 과연 옳은 것인지 어느 정도로 내다보십니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대북 리스크와 엔저 현상에 따른 대외적 위험 요소도 아직 상존해 있고 또 국내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발표를 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추경의 규모가 경제에 주는 경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수준이 될지 그리고 어디에 쓰일지 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지 좀 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17조에서 20조 가량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 12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부족분을 좀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지방 단체의 교부금 부족분을 좀 충당하는 데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원 충당을 놓고 집권 여당에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은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이어서 지금 여야정 협의처에서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정확하게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될지는 조금 걱정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가 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국회에서 만약에 무난히 통과된다면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국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을 조금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를 본격적으로 유입시키는 분명한 요인이 되기에는 충분한 재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좀 놓고 본다면은 상반기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과 그리고 하반기 추경이 동시에 진행됐던 2005년과 2009년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하면서 한국 증시도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분명히 유지하셔야 되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슈퍼 추경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2009년 같은 경우는 일단 국회에 상정하고 이 추경 심의를 진행하는 데만 약 3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물론 이제 주가는 선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가질 수 있지만은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지 국회 정권의 움직임, 정치 계획 행보를 조금 확인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자 그쪽으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대단한 실적을 발표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GS건설처럼 시장을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어떤 그런 기업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불안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가지고 축포를 좀 쏘아 올렸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 GS건설의 어닝 쇼크는 해외 건설 수주 전반에 대한 불신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 굉장히 어닝 시즌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국내 상장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약 32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를 한다면 58% 정도 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다소 줄어든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기업들의 성과금이라든지 일회성 비용 처리가 많다는 점에서 실적 모멘텀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만큼 이제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실적 모멘텀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좀 봐드리자면은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IT를 제외한다면은 업종 전반에 걸친 부진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경기에 그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화학, 기계 같은 업종들은 1분기 어닝 쇼크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좀 관심권에서 좀 멀리 두셔야 될 업종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겠고요. 지금 이렇게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국내 증시의 1분기 어닝 쇼크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업종이 좀 그나마 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수 전반에 걸친 뭐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뭐 예상을 하지만은 업종별 주가는 분명히 그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 냉정한 잣대로 시장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못 미쳐서인지 우리 시장에도 힘을 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밖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전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요? 네, 중국의 GDP 발표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죠. 근데 그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대 주목거리였습니다. 사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해외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3분기 7.4%, 4분기 7.9%에 이어서 이번 1분기에도 조금 상승할 것이라는 좀 이제 왜냐하면 그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그 경기 회복 기준선이 50을 늘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지만은 7.7%로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경기의 반등이 좀 둔화됐다는 점을 좀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 부동산 가격 억제책 이후로 그 지난 2월 이후에 그 9%나 하락한 상하이 종합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재료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좀 적지 않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관련 업종들은 조금 당분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요도가 크게 높지 않지만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같은 각종 지표들도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에 의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자 중국 쪽이 이렇다면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시각을 좀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 2주차에 접어들면서 지금 실적 발표 건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성적을 토대로 예상을 해보자면 알코아나 제이스 이제 웰스파고의 분기 순이익은 모두 시장의 예측치에 좀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매출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일단 매출 확대가 아닌 비용 절감 노력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실적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OMC에서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베이지북이라는 게 이제 12개 지역의 그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판단을 좀 종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경기 부양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 여부를 좀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좀 조기 종료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FOMC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힌트를 조금 더 얻자고 하시면은 FOMC 위원들의 이번 주 행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좀 완고하지만은 나머지 뉴욕의 연준 총재라든지 보스턴 연준 총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번 주에 예정된 연설 일정 이 부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는 18,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또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이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우려 이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에 좀 가려지다 보니까 살짝 잊고 있긴 했었는데요. 자, 이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G20 재무장관 회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주에 가질 것으로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확인하셔야 될 변수가 아무래도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엔화 약세를 묵인해왔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지금 그 미국과 유럽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한 좀 제동을 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도 지금 일본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와 그 환율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적 목표를 좀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좀 엔화 약세를 좀 자제시켜달라는 촉구를 하는 데 있고 좀 유럽 역시도 중기적 재정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지금 일본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엔저 기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이제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이 신흥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좀 제동이 걸린다면은 그동안 증시를 누르고 있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상승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다는 점에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잠잠하다라고 느껴졌던 유럽이 다시 한번 좀 문제가 될 가능성 그런 공산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키프로스가 지금까지 170유로 정도 지금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230유로라는 좀 더 많은 지금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 지원을 둘러싼 논란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슬로베니아 역시도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정부 차원에서는 구제 금융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목적이 있지만은 OECD를 포함한 그 국제 기구들은 여전히 그 슬로베니아가 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분석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재정 불안에 대한 유럽 리스크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도 조금 계속 지켜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장에 대한 마감 전략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 각각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번 주 증시 밴드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1900에서 1950포인트 내외로 지금 이제 하방지 지지력을 또 테스트하고 또 상승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향후에 좀 본격화될 신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분명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경기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역사적인 지금 저점에 좀 해당하는 그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수대에서 주식을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올바른 대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여건이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여건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낙폭 과대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상승 모멘텀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 실적 시즌이 들어간 만큼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IT 대형주 또는 이제 이익 안정성이 높은 일부 소비재 종목군을 좀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트를 형성을 하신다면은 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주 가운데는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역시 좀 실적 기대감이 그 대형주 대비 좀 견조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기관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보시자면 그 투신권과 연기금의 좀 이제 횡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좀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엔터 게임이나 이제 미디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 연기금의 그 매매 패턴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 대응으로는 좀 이제 엔터주 싸이 효과가 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 이제 지켜보셔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도 진입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주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 하신다면 좋은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신규 추천 종목 어느 기업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PCB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이수 엑사보드나 이수 엑사플렉스라는 그 자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향 그 공급 증가로 이제 실적 개선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 자회사의 실적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여전히
PER 6배 수준으로 여전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 부분에서도 LG전자를 비롯한 그 삼성으로까지 지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런 자회사의 지금 성장성이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수 엑사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5% 정도 증가한 267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업황과 이런 사업 구조를 좀 보신다면은 추세적인 그 업황 그 실적 개선세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수 페타6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지금 제가 그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지난 3월달에 골든 크래스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지금 이평들이 정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좀 가격적 부담이 있지 않나 지금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제 그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21선에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으로 신고가 흐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6,500원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매수하시는 가격으로 지금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약 2달 정도 보고 있는데 8,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을 그렸던 지난 그 4월 10일의 그 시초가였던 5,750원 정도 잡으시면은 좋은 흐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매수가 6,500원 부근 그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보십사, 이런 추천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합니다. 네, 현금 비중이 절반이 넘죠. 55%입니다. 그 밖에 에이텍이 15% 올라 있고, 15%가 편입이 돼 있고요. 유원컴텍, 한국가스공사, 자화전자 세 종목이 각각 10%씩으로 해서 55대 45로 현금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자면요, 지금 현재 자화전자가 40.3%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목표가 상향했고요. 자, 그 밖에 유원컴텍이 11.1%, 에이텍이 9.1%로 평균 한 10% 안팎의 수익을 이 두 종목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만이 마이너스 7.7%로 손실이 나 있습니다만 의견은 여전히 보유입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한 AS 듣겠습니다. 네, 먼저 에이텍을 좀 차트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추천드렸을 때 지금 여기 제가 찝어드렸던 이 포인트가 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매물대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작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매물대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는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200일의 그 지지를 어느 정도 지금 겨우겨우 받고 있는데, 셀가스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셔도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는 여전히 그 신고가 패턴으로 잘 흘러가지고 있고, 동사의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 사업 그 업황이라든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유효한 만큼 자화전자는 좀 더 목표가를 28,500원으로 상향하셔서 보유하신다면 다시 한번 목표가 갱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원컴텍 역시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그 장기 입형에 조금 눌리는 모습이 있지만은 이 부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 계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종목들 운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부터 체크합니다. 네, 모두 5종목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들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전엔 한단만이 마이너스 1.8% 손실권일 뿐, CJ 헬로비전 1.5% 수익, ICD 3.5% 수익, AJ 렌터카 1.7% 수익, 다날이 1.2% 수익으로 전반적으로 한 1% 중반대 수익을 골고루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위너는 역시 이정복 대표의 ICD입니다. 네, ICD 수익률이 현재 3.5%입니다. 탄탄하게, 높진 않더라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느껴지는데요. 이정복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AS 해주십시오. 네, 이제 지난주에 10%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재편입을 했는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좀 대세가 이제 그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이나 이제 IT 쪽, IT 부품주와 이제 IT 뭐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 이런 장비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포 출시에 따른 그런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AM OLED 쪽에 투자가 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또 이제 가격 자체도 41,500원에서 지금 이제 10,000원을 찍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일도 외국인들과 함께 좀 매수를 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선까지, 금일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 뚫어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자리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우리가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16,000원 선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얼마 전에 수주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분기 실적도 또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가는 20,000원 선 이상이 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위주로 파악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도 무리 없는 매수 구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도 ICD 무리 없는 매수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실적 등등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한 20,000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를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J 헬로비전 수익률이 현재 1.5%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들고 가볼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 대비해서 말씀드린 내용도 일단 모멘텀이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들고 가자라는 말씀은 똑같고요. 뭐 일단은 오늘 그 신고가가 났었기 때문에 좀 잠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홀딩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우선 누적자 횟수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능력 자체도 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에서 역시 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47,000원 정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기금 역시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갈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이 또 편입할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게 CJ 그룹주가 같이 나와서 일단 제가 CJ 그룹주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없긴 한데 아시다시피 숫자 유통사업 1위입니다. 같은 경우는 급식 사업이라든지 십자재 유통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갖추고 있는데,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거점망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 거점을 추가하려는 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지금까지는 대기업, 어떻게 보면 CJ 푸드빌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자회사에 있는 대기업 런칭에 있는 회사들만 영업을 주로 했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업체 위주로도 영업을 생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충분히 큰 호재거리라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액을 좀 봤을 때는 15%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의 그 성장 예상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내수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CJ 그룹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봤을 때는 역시 그룹주 역시도 충분히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의 짱크리 수급이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좀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은 그 외국인 수급은 하루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로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꾸준한 모습, 가장 꾸준한 거는 연기금 수급이 탁월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대형주를 매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내수주 위주로 좀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11월에 고가는 아니지만은 최근 올해 신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를 했을 때는 집타입 구서라도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매수가로는 일단은 오늘 종가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정고점 부근에서 조금 할인된 가격인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된 가격인 39,000원으로서 같이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수급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돋보이는 CJ 프레시웨이를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떨지 여러분께서도 잘 한번 꼼꼼히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해안증권 계양잼의 박현상 대리의 CJ 프레시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그다지 큰 폭은 아닙니다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나마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는 여전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